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우리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부모의 마음으로 도와준다, 또는 형제의 마음으로 도와준다, 또는 친구의 마음으로 도와준다, 또는 비즈니스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부모의 마음으로 도와준다는 것은 모든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자기 손에 물을 묻히면서 도와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될 것이고, 비즈니스 마인드로 도와준다 이러면 도와주다가 여차하면 자기에게 불리해지면 발을 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자,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가 이렇게 많이 회자되니까 특별감찰관을 선임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걸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공개하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주로 친한동훈계 정치 세력들이죠. 반면에 친윤계에서는 이거 상당히 좀 우리 내부의 일인데 비공개를 하면 어떠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지금 이 관련 보도를 오늘 조간신문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서 특별감찰관, 특감이라고 하죠, 추천 문제를 놓고 친윤계하고 친한계하고 지금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의원총회에서 공개하자, 이렇게 지금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고 해요. 지금 친한동훈계 인사들은 이 특별감찰관 문제를 공개 의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특히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 이 김종혁 최고위원은 한동훈 당대표가 지명한 최고위원이죠. 원외 당협위원장입니다. 지난 총선 때 당선되지는 못했어요. 최고위원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당원과 국민들은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이 어떤 주장을 펴는지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공개적인 의총을 통해서 토론과 표결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그리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당보다 우선시되거나 앞설 수는 없다. 공당인 국민의힘은 사적 충성과 이해관계보다 공적 책무를 우선시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 친윤계로 분류되는 인요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다른 이견과 의견을 교환하는 데 있어서는 조용하게 문을 닫고 너무 남에게 알리지 말고 의견을 종합하는 게 좋다. 또 다른 친윤계 의원은 특별감찰관 선임 문제와 관련해서 이걸 이렇게 드러내놓고 논의할 가치가 있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 가평 쪽이죠, 초선 국회의원 김용태 국회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참신하고 젊은 국회의원인데, 이 경기도 포천시 가평군 국회의원으로 나오는군요. 이 국회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특별감찰관 추천을 놓고 당 의원총회에서 투표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 전체가 바보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뭐 이 김용태 의원은 굳이 분류하자면 친윤계도 아니고 친한계도 아닌 중립으로 분류된다고 이렇게 언론 보도가 되어 있네요. 이 문화일보 보도입니다. 이 김용태 의원이 박재홍의 한판 승부 라디오에 출연했는데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특별감찰관 제도 자체를 반대할 의원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북한 인권재단 이사와 같이 전략적 차원에서 반대할 수 있는 의원들은 있을 수 있지만 반대표가 많이 나와서 언론에 공개된다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나. 국민들은 여당이 되어서 당대표와 대통령이 갈등이 있어서 특별감찰관 제도가 투표를 통해서 귀결되는 것, 그래서 표결 귀결된다면 국민들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고, 그래서 표결만큼은 피해야 된다.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만한 합의책을 가지고 와야 된다. 자,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부모의 마음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마음으로 푸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조금 상처를 입더라도 내 손에 좀 물을 묻히더라도 설거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지만
비즈니스 한다는 마음을 가지면 자기 손에 피를 묻히거나 절대 물 묻히지 않죠. 왜? 손익 계산이 명확하니까. 계산기 들고 정확하게 계산하잖아요. 조금만이라도 내가 피해볼 것 같으면 발을 빼죠. 그래서 그게 단타라고 할 때는 굉장히 계산적으로 가죠. 그게 비즈니스 마인드죠. 지금 김종혁 의원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김종혁 최고위원 말하는 것은 약간 비즈니스 마인드에 가깝습니다. 의원총회 내용이 외부로 공개되어서 국민적인 지탄을 받을지라도 이 당을 그냥 특별감찰관 하나 선임하지 못하는 이 쓸모없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외부에 그냥 폭로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죠, 사실은. 자, 여기서 김용태 의원의 말은 참 경청할 만합니다. 그리고 울림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정말로 특별감찰관을 관철할 거였다면,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제도를 정말로 관철시키려고 했더라면 물밑에서 대통령을 조용히 만나서 설득해야 했고, 또 그 발표도 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하게끔 만들었어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자, 그럼 이런 문제가 있고 국민적인 여론이 있으니 특별감찰관 제도를 대통령실에서 주도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메시지가 나가야 집권 여당으로서의 품격, 집권 여당으로서의 어떤 국민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당대표가 특별감찰관 하자고 주장을 해서 대통령이 억지로 끌려가는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된다면 대통령실은 뭐가 되나? 저는 이 말을 보면서 김용태 의원이 참 초선이지만 어떤 문제나 사안을 해결할 때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 느껴져요. 정말 젊은 정치인인데 초선이고 아마 30대일 것 같아요. 이런 정치인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사안을 풀어갈 때 대통령, 그러니까 한동훈 당대표가 독대를 요구한다는 이런 내용을 언론에 흘리지 말고 조용히 비밀을 유지하면서 좀 뵙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만나면 되는 거거든요.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그런 장면들이 우리 역사적인 장면으로 많이 있습니다. 가령 박정희 대통령을 누가 독대한 그런 장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비밀 회동,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진조차 잘 없어요. 비밀 회동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집권 여당의 어떤 리더들이 비밀스럽게 만나서 회동을 했고 그 내용이 어떤 거라고 하더라라고 전파될 때 오히려 더 효과를 내고 여론의 어떤 환기되는 이런 효과가 있는데, 김용태 의원의 말처럼 특별감찰관을 정말로 관철시킬 거였다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어떤 자존감을 상처 주지 않고 가서 간곡하게 설득하고 설명하고 필요하면 김건희 여사도 설득하고 해서 그분들이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또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입을 통해서 대통령실에서 발표하게 만들었다면 이건 원만하게 해결될 수도 있는 일 아니냐. 그런데 지금 와서 의원총회에서 투표하고 의원총회에서 떠드는 걸 모든 언론에 공개를 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부모의 마음이 아니고 장사하는 장사꾼들의 마음에 불과하다. 그렇게 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힘 당이나 대통령실이 입게 될 상처, 이런 건 생각하느냐?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 김용태 초선 의원의 이런 발언은 참신하고 또 소신 있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대표가 뭐 하느냐?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원만하게 해결해주는 역할, 그게 일종의 정치력 아니겠습니까? 김용태 의원의 이 발언 지지합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